모세 논평 아자! 안녕하세요. 모세TV의 최모세입니다. 드디어 새해가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019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로 고속도로를 세우고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지금처럼 발전시켜온 분입니다. 그렇다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5, 6, 7, 8, 9대 대통령이다. 본관은 고령, 호는 중수이다.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교사를 재직하다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졸업 성적 석차 2등으로 만주국 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성적 우수자 추천을 받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57기로 입학한 후 1944년 성적 석차 1등으로 졸업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할 때까지 일본 제국이 수립한 만주국의 일제 관동군 장교로 근무하였다. 일제가 패망하고 1946년 7월에 귀국하였다. 귀국 이후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 지내던 중 형인 박상희가 경찰에게 사살당하자 이재복의 권유로 복수심에 남조선 노동당에 입당하여 활동하였다가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에서 여수 순천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국의 남조선 노동당 조직과 동료들을 증언한 후 육군 본부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의 최종 면담에서 사형을 면하였다. 5.16 군사정변을 주도하였고 이로써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이 되어 정치를 시작하였다. 1963년 12월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제5, 6, 7, 8, 9대 대통령으로 장기 집권을 하였다. 국가 재건 사업을 추진하여 1968년부터 경부고속도로 기공 및 개통, 서울 지하철 기공 및 개통, 농촌의 현대화 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 대규모 중화 공업 건설 및 육성 민둥산의 기적인 산림독화 사업, 식량 자급자족 실현 등 조국 근대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후진국 탈피와 경제 자립으로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닦았다. 삼선 개입 및 유신헌법 등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던 여야 및 학생운동이 일어났다. 1979년 10월 무렵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으로 부마항쟁이 일어났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연애를 하던 도중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쏜 통탄에 맞아 암살당했다. 박정희의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장면 내각이 수립한 국가 주도 핵심 공업 개발을 골자로 하는 불균형 개발 모델,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 제2공화국과 울프 박사의 합작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미국이 주문한 환율 현실화 및 노동 집약형 수출 경공업 개발을 비교적 충실하게 따랐다는 평가와 무리하고 비효율적인 중공업 중복 투자 및 지나친 관치 정치로 인한 금융시장의 부실화로 한국의 경제발전을 늦추었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 발전에 성공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군정시절 이래로 중농정책, 통일벼 보급, 새마을운동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농가,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으며 그린벨트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 의료보험 제도가 오늘날 한국 의료보험의 토대가 된 전두환 정부의 의료보험만 못하다는 부정적 평가, 개발 위주의 핵일화된 정책이라는 부정적 평가 등이 뒤따르고 있다. 다만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 꾸준히 실시되었던 사방사업, 조임사업, 산림보건사업 등에 관하여는 호평이 더 많은 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존경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 선호도와 공적부문 등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을 통한 헌정 파괴, 노동운동 및 야당 탄압, 군사독재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한일협정을 강행한 것과 베트남 전쟁 파병에 대한 평가가 양립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영향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다소 낮아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2위로 하락하였다. 여기서 노무현과 문재인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노무현과 문재인이 1위라 하더라도 외국과 무능이 1위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빨갱이들이 선동했기 때문에 평가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도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한 일 중에 5.16 군사정변이 있습니다. 5.16 군사정변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당시 제2군 부사령관이었던 박정희 등의 주도하에 육군 사관학교 5기생과 8기생 출신의 전투보병 사단 중령급 대대장 그리고 육군단 포병단 제1공수특전단 기타 박정희의 만군 인맥의 해병대 사령부 예하여단 등이 일으킨 군사정변으로 뒤에는 참모총장으로 있던 장두영을 끌어들였다. 정변의 주도 세력은 5월 18일에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대위원장에 장도영, 부위원장에 박정희가 취임하였으며 5월 20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꾸면서 의장에 장도영, 부의장에 박정희가 취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정변이 발생하자 장면 총리는 카르멜 수도원에 피신하여 숨어 있다가 5월 18일에 나와 하야를 선언하였다.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장도영이 의장에 선임되고 박정희는 부의장에 취임하였다. 5월 20일 장도영이 내각 수반이 되면서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에 취임하여 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편한다. 첫 번째 군사내각은 5월 20일에 발표되었으며 7월 3일 장도영이 퇴진하고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하였다. 1962년 3월 22일 대통령 윤보선의 사태로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도 하였다.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민주당 윤보선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어 1964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해체되었다. 이어서 제3공화국으로 가겠습니다. 제3공화국 초기에는 1963년 9월 25일 직업훈련기관인 직업재활원을 개원하였고 12월 6일 비행기편으로 서독에 도착하였다. 당시 서독에는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이 있었는데 박정희는 이때 아우토반을 보고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게 된다. 1963년 12월 독일로부터 국빈방문 초청을 받게 되었다. 에르하르트 수상을 면담할 때 그는 박정희의 손을 잡고 한국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에르하르트는 라인강의 기적을 예로 들며 고속도로와 제철산업, 자동차산업, 정유산업, 조선산업 등을 할 것과 한일협정을 맺을 것도 자문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으로 가서 차관을 도입했죠. 차관을 도입해서 그 차관을 도입한 돈으로 우리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84.99%의 투표율에 470만 2700여 표를 얻어 윤보선을 15만 표 차로 꺾고 당선되었으며 12월 제5대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박정희에 대한 지지율은 빈농 이미지로 도시보다 농촌이 월등한 것 여춘야도로 드러났다. 이후에는 지역감정으로 인해 호남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박정희는 대통령 취임 직후 여운형의 동생인 여운홍을 면담하였는데 5.16 군사정변 직후 맏형 여운형의 묘소 주변 토지가 최은혁에게 매각되자 여운홍은 변호사를 찾아 구제의 길을 찾았으나 법적으로 구제의 길이 없자 박정희를 찾아와 호소하였다. 여운홍의 참소를 들은 박정희는 여운형 묘소 주변 토지의 불화를 차단해 주었다. 1963년 11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여 조문하였다. 베트남 전쟁 파병에 대해서는 1964년 미국으로부터 베트남 파병 지원 요청이 왔다. 베트남 전쟁 당시 일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단행하였으며 1964년 8월 제1이동외과병원 130명과 태권도 교관단 10명 파워를 시작
밖으로 주월 한국군사원조단, 비둘기 부대, 방공포병대대, 호크 유도탄 부대를 창설하고 맹호부대, 백마부대, 해병 청룡부대 등 한국군을 파견한다. 그해 8월 식량 증산 7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65년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을 실시하고 식량 증산 계획과 벼품종 개량 등을 시도하여 경제 부양을 시도한다. 1966년에는 미국이 원조한 100만 달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연구소를 찾아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연구동 신축 현장 인부들에게 국민봉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해외에서 뽑아온 박사들에겐 집과 대통령 자신의 몇 배의 봉급을 제공하고 당시 국내에 없던 의료보험을 미국 회사와 계약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일협정 전후 한일협정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다질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학생과 야당의 반대에 봉착한다. 특히 1964년의 6.3항쟁은 그 정점에 달한다. 6.3항쟁의 학생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박정희는 8월 25일 저녁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전국 방송을 통해 특별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에서 그는 학생들이 국회 예산과 조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데모 만능 풍조를 비판하였고 시위를 독려하며 데모 학생을 영웅시하는 교육자 등을 비판하였으며 구 정치인을 학생 데모에 의존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던 반동분자라고 강경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다음 날인 1965년 8월 26일 아침, 이때에도 한일협정 반대 분위기가 심했다. 박정희는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서울시장 윤치영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시 일원에 유실령을 선포하여 학생 시위를 진압하였다. 8월 27일 시위 사태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문교부 장관 윤천주와 서울대학교 총장 신태환을 경질하고 후임에 법무부 차관 권오병과 교수 유기천을 각각 임명했다. 1965년 5월 16일 오후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보내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미국을 방문하였다. 출발 전 김포공항에서의 인사에서 자주 자립을 강조하였다. 1965년 5월 17일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5월 18일 미국 순방을 하였다. 1965년 5월 22일 아침 피츠버그의 존스 앤드 롤린 철강 회사를 방문하여 군정 시절에 종합 제철 공장 건설을 시도하다가 좌절한 그는 공장 내부를 돌아보았다. 22일 오전 10시 20분에 피츠버그 공항에서 플로리다주의 우주기지인 케이프 케네디에 도착하여 로켓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돌아왔다. 1965년 7월 19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승만이 사망하였다. 7월 23일 오후 3시 미 공군 수송기가 고향 생각이 연주되는 가운데 이승만의 유해를 운구하여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박정희는 국회의장 이효상, 대법원장 조진만, 국무총리 정일권 등 산부 요인을 대동하고 공항으로 나가 시신을 영접하였다. 1965년 7월 20일 박정희는 이승만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결정하였으나 이승만의 문중 사람들과 이승만 측근들은 정부의 국민장 결정은 이승만에 대한 홀대라고 생각했고 4월 혁명동지회 등은 국민장은 너무 과분한 조치라며 3일간 농성을 하였다. 한편 이승만의 양자 인수는 국민장은 거부하고 가족장을 하겠다고 응답하였고 구 자유당 측 인사들은 국민장을 거부하고 국장을 요구하였다. 1967년 9월 22일 김학규가 자택에서 별세하자 박정희와 정부는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한국으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삼선 개헌과 유신천야 1967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5.3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는 경제개발의 성과와
비전을 내세우면서 이를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에 신민당의 윤보선은 쿠데타 이후에 추진된 경제개발의 폭력성과 독재성을 규탄했다. 그러나 이때에도 공산주의자 경력과 남노르당 경력이 문제시되었다. 6대 대선에서는 신라 천년의 고도에서 신라 왕손을 임금으로 받들어 천년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찬조연설이 지역 감정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5.3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은 선거 유세 중에 월남전 파병을 미국의 청부전쟁이라고 비판했고, 이어 윤보선을 지지하던 장준하는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군 장교가 되어 우리 광복군의 총부위를 겨누었다라면서 박정희의 친위 경력 의혹을 쟁점을 꺼냈다. 또 장준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남베트남에 팔아먹고 피를 판 돈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베트남 파병을 비판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다시 대선에 출마한 윤보선을 110여만 표의 근소한 차로 꺾고 재선에 성공하여 12월 제6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71년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을 약 95만 표 차로 이기고 3선에 성공했다. 1971년 대선을 앞두고 김종필은 1971년 선거에서 박정희 당선을 위해 무려 600억 원이나 썼다고 밝혔다. 강창성 당시 보안사령관은 1971년 대선 자금이 모두 700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1971년 국가예산이 5,242억여 원과 비교할 때 예산의 1화를 넘는 액수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김신조 사건 1.21 사태 1968년 1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수부대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인 124 부대 소속 31명이 조선인민국 정찰국장 김정태로부터 청와대 습격과 정부 요인 암살 지령을 받고 한국군의 복장과 수류탄 및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1월 18일 자정을 기해 휴전선 군사분계선 을 넘어 야간을 이용하여 수도권까지 잔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청운동 새검정 고개의 창의문을 통과하려다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의 불신 검문으로 정체가 드러나자 검문 경찰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 단총을 무차별 난사하였으며,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에도 수류탄을 던져 귀가하던 많은 시민들이 사상당했다. 군경은 즉시 비상경계태세를 확립하고 현장으로 출동, 김신조를 발견하여 생포하고 이들에 대한 소탕전에서 5명을 사살하고 경기도 일원에 걸쳐 군경 합동수색전을 전개해서 1968년 1월 31일까지 28명을 사살하였다. 나머지 2명은 도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작전은 종료되었다. 이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으로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지휘하던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이 총탄에 순직하였고, 시민들도 인명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호전성이 드러나고 반공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이 자기 나라를 부를 때 쓰는 이름이고 우리는 북한이라고 부릅니다. 제4공화국에서는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과 새마을운동이 있었습니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은 1974년 8월 15일 국립중앙극장에 참석하여 광복절 29주년 기념사를 하였다. 그러나 관객을 가장하여 앉아있던 문세광이 나니 연단을 향해 권총을 저격하였고 대통령 박정희를 쏘려하였다. 그러나 귀빈석에 앉아있는 영부인 유경수가 문세광이 쏜 권총 2발을 맞아 사망했다. 연설대 아래로 피했던 박정희는 다시 나타나 광복절 29주년 기념사를 계속하였다. 범인인 제2교포 문세광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문세광의 대한민국 입국과 총기 입수를 도운 일본인 전직 경찰관이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문세광은 유경수 여사 피격 혐의로 사형됐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967년 12월 1일에 박정희는 농어촌 개발공사를 설치했다. 1973년부터 새마을운동이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켰다. 유신선포 후인 1973년 1월 16일 박정희는 대통령령 6458호로 내무부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4개의 과를 두었으며 3월 7일 대통령 비서실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했다.
이후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했다. 72년 3월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일대의 마을을 순방하여 새마을운동을 시찰하였고 이후 현장을 직접 시찰하여 새마을운동을 관리 감독하였다. 1973년 5월 31일 경기도 수원에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을 신설 건립하여 이전까지 농협대학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동농가 연구원에서 실시해 오던 새마을운동을 위한 농촌 지도자 교육과 양성 등을 맡게 하였다. 1972년 1490명, 1973년 4354명으로 피교육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로 매년 6,000명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1973년부터 지원금을 대폭 늘려 71년 41억 원, 72년 33억 원에서 격증하여 1973년 215억 원, 1974년 308억 원, 1979년에는 4,252억 원까지 정부 예산 자원을 늘렸다. 또한 민간단체의 지원과 성금도 꾸준히 들어와 1972년 17억 원에서 1979년 2,032억 원의 지원금이 들어왔다. 박정희가 만든 새마을 노래는 방송 매체를 통해 아침 저녁에 방영되었고 국민운동화된 새마을운동의 성공 사례는 일간신문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비슷한 것으로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도 있다. 1973년 9월 21일 경제사단체는 새마을운동을 생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토의하였으며 11월 21일 제2차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열려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결의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되었다. 반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새마을운동이 일제 농촌진흥운동을 모방한 것으로 파시즘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였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미신타파를 명분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탄압도 자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을 이용해 농촌가옥을 개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받는다. 그 외에 제4공화국 때의 국방력 증강정책 추진과 코리아 게이트 사건, YH 사건과 김영삼 제명파동, 미국과의 관계 약화 등이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 부산에서 시작된 부산 마산 민주항쟁은 마산 창원 등으로 확산되었다. 10월 16일 오전 한강을 가로지르는 성수대 대교의 개통식에 참석하였고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이 내한하여 정상회담을 갖기도 하였다. 10월 18일 새벽 0시 박정희는 부산 직하시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1979년 10월 20일 계엄령을 선포하여 부마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오전에는 충청남도 당진의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한 후 귀경하였다. 10월 26일 오후 7시경 공정동 안가에서 경호시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가수 심수봉, 한양대생 신재수는 불러 연애를 하던 도중 김재규의 총에 저격당하여 김계원 비서실장에 의해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61세로 사망하였다.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유신개헌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유신체제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개인의 명달을 위한 것이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박정희를 저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미국이 박정희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김재규가 10.26 사건 며칠 전에 로버트 브루스터 미국 CIA 한국 지부장을 만난 것이 확인되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김재규는 재판에서 사상 최악에 이른 한미 관계 개선을 자신의 거사에 한 이유로 들었지만 미국의 개입은 부정했다. 그러나 김재규의 증언을 입수한 크라이스틴 미추한 미국 대사는 쓰레기 같은 소리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규하는 박정희 대통령 국장 당시 추사를 작성하였다. 10월 27일 새벽 국무총리 최규하는 긴급히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대통령 유고 문제를 물었고 27일 아침에야 박정희가 서거하였다는 사실이 공식 보도되었다. 이후 박정희의 장례식은 9일장으로 결정되었고 국장으로 치러졌다. 국장 장례식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규하에 의해 진행되었고 11월 3일까지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시신은 석관에 안치되어 운구차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의 육경수 묘소 옆에 안양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핵보유 국가로 만든 뒤에 1982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김지규 때문에 끝내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문재인이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문재인 치워버려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내용은 제가 말한 것 외에도 많지만 모세 논평 일반편은 영상 시간이 30분을 넘기지 않은 한도 내에서 방송하기 때문에 방송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줄였습니다. 그 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실시간 방송이나 특별 논평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모세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힘입니다. 으쌰!